드라마제니입니다. 서초동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하상기 변호사가 재벌의 맏아들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네요. 사실 얼마 전 조창원은 하상기가 은행 ATM 기기로 계좌이체를 할 때 우연히 잔액을 보게 되었었죠. 평범한 통장으로는 보이지 않는 제법 거액이 들어있었는데요. 그래서 조창원은 하상기가 부자라며 밥값 좀 내라고 장난을 치기도 했었죠. 하상기는 다른 어소 변호사들에 비해 삶이 뛰어나게 윤택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죠. 월급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이동할 정도로 하상기가 월급 같은 것에 치중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액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더구나 변호사의 밥상이라는 SNS를 운영하느라 늘 함께 밥을 먹을 땐 하상기의 음식 촬영이 끝나야 비로소 수저를 들 수 있었고요. 그런 일상의 하상기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상기가 재벌의 맏아들이라는 사실은 친하게 지낸 어소 변호사들에게도 매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더구나 얼마 전 하상기가 수임했던 사건을 생각하면 하상기의 반응들이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상기는 적절하지 않은 관계였던 두 남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여자의 남편 되는 사람의 보상금 문제를 해결했었죠. 세상을 떠난 두 남녀 중 운전을 남자가 했기 때문에 조수석에 있었던 아내의 보상금을 받아달라는 의뢰인의 보상 요구였는데요. 운전한 남자 역시 세상을 떠난 상황이지만 그 남자로부터 재산을 상속한 가족에게 보상금을 달라는 것이었죠. 아이러니한 건 가족인 아내와 두 아이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이죠. 따지고 보면 세상을 떠난 두 남녀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남은 두 가정의 가족은 영락없이 피해자가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아빠가 운전을 해서 난 사고라고는 하지만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아빠 없이 한부모 가정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운전과실이 사고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논할 수밖에 없었죠. 의뢰인은 처음 운전한 남자의 아내만 대상으로 보상금을 받겠다고 했죠. 그런데 의외였던 건 하상기가 부연 설명을 붙인 건데요. 만일 그렇게 되면 상속분이 나뉘어지게 돼서 보상금도 줄어든다는 것이었죠. 아이들까지 가해자 가족으로 넣어야 보상금이 많다고 말이죠. 결국 법정에서 하상기는 세상을 떠난 운전자의 아내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듣게 됩니다. 당신처럼 부유하게 자라 금전으로 로스쿨을 다닌 사람이 어떻게 자신들 같은 사람을 이해나 하겠냐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하상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하냐고 아주 맹비난을 했었죠. 보상금을 줘야 하는 그 아내 입장이라 누구에게든 퍼붓고 싶은 분노가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분노의 대상은 하상기보다 내연녀와 차를 타고 가다 세상을 떠난 자신의 남편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하상기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빠졌었죠. 사실 하상기의 판단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감정이 많이 반영되어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하상기가 그 사건에서 아이들까지 명단에 넣자고 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하나는 무조건 금전이죠. 아내와 아이들 모두 합쳐진 상속분에서 보상금을 산출해야만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시해서 봐야 할 건 아빠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된 아이들에 대한 것인데요. 아빠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좀 더 유복하고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아빠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울 아이들인데도 하상기는 그 아이들까지 보상 대상 명단에 넣자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말 자신의 의뢰인에게 한 푼이라도 보상금을 더 받아주기 위해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 정도의 문제였다면 그날 하상기가 집으로 돌아와 그렇게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만일 의뢰인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자신이 그 아들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엄마 되는 사람도 바람을 피운 입장이라 당연히 비난 대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 엄마는 목숨을 잃었고 그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아들 입장에서 볼 때 상대편 자식들까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상기는 하필 왜 의뢰인의 아들 입장까지 염두에 두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지만 하상기는 한국그룹 회장인 하종만의 장남은 맞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연결된 스토리로 볼 때, 그리고 하상기의 지극히 평범한 삶의 형태를 볼 때 아마도 껍데기 재벌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 진행된 사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하자면 하상기는 한국그룹 회장 하종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는 당연히 새엄마가 들어왔을 것이고 또 동생들이 태어났을 텐데요. 하상기는 자신의 엄마가 그렇게 된 게 새엄마로 들어온 여자 때문이라 강하게 믿고 있겠네요. 그래서 자신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자식들도 대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새엄마가 들어온 후부터 하상기는 밖으로 내쫓겼다는 것이죠. 어쩌면 스스로 그 집을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하상기를 몰아냈던 것이고요. 하상기는 아마도 하종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절대 발설하지 않았겠네요. 아버지 하종만도 그걸 원했을 거고요. 대신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고 부자의 인연을 끊고 살았던 거겠죠. 집을 나가는 아들 하상기가 너무도 못마땅했던 하종만은 절연을 선언한 것 같은데요. 만일 집을 나가면 어떤 금전적 지원도 없고 인친척의 도움도 끊어버린다고 했겠죠. 각서 같은 걸 쓰고 하상기는 집을 나왔고 말이죠. 아마 그 중간 역할은 새엄마가 했겠네요. 새엄마 입장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그룹을 승계받는데 하상기가 걸림돌이 될 테니까요. 어린 시절 집을 나온 하상기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혼자서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종만의 장남인 건 당연한 일입니다. 로스쿨을 나와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언론에서 말했듯이 다른 재벌 아들들은 로스쿨을 나와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는 것에 반해 하상기만 유일하게 로펌으로 간 이유도 바로 그것인 거죠. 하상기는 한국그룹으로 돌아가기 위해 변호사가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엄마의 원한을 풀기 위해 변호사가 된 것인데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혼자서 자신을 먹여 살려야 해서 하상기는 금전적인 것에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던 것이죠. 지금 어소 변호사 친구들은 모두 하상기를 오해하고 있지만 아마도 머지않아 오해가 풀리겠죠. 지금 아주 상세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김유진 변호사인데요. 하상기가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데도 그 아버지 하종만 회장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김유진 대표가 나서서 하상기의 가정사에 대해 모든 걸 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안주영과 강희지의 관계입니다. 사회까지만 해도 강희지가 안주영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오해에서는 안주영의 시선이 늘 강희지를 따라다녔네요. 안주영은 강희지의 말을 듣고는 자신에게 아직 마음이 있다 생각했었죠. 강희지는 사무실 앞을 찾아온 박수정에게 안주영 변호사 퇴근했다고 바로 돌아가게 만들었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렇게 했던 일을 자신의 입으로 안주영에게 이실직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수정을 경계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강희지가 안주영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해에서는 CCTV를 얻어내야 해서 강희지는 조창원과 붙어 다녔죠. 함께 계속 다니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건데요. 그런 강희지를 보는 안주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죠. 박수정과의 문제를 통해 강희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 후로 조금도 발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창원과 가까워 보이니 말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밥 사주기로 한 거 언제 사줄 거냐고 안주영답지 않게 강희지에게 물었었죠. 안주영이 강희지에 마음이 가고 있다는 건 6회부터 시작될 협업 문제로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형민로펌의 고문으로 지내고 있는 김영민은 대표 변호사들을 불러 변호사 2명이 협업해서 사건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네요.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누군가 때문에 이제까지 일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변호사비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형민로펌에서 변호를 맡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김영민은 나경민 대표와 강정윤 대표에게 이 일을 맡겼죠. 안주영이 나경민 대표 소속이고 강희지가 강정윤 대표 소속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협업은 안주영과 강희지가 하게 되리라 쉽게 짐작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한 사람 안주영만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었네요. 처음엔 나경민의 제안을 반대했었죠. 한 번도 사건을 협업한 적이 없었다며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직후 나경민의 입에서 강희지라는 이름이 발음되자 바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두 사람이 협업할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안주영은 강희지에게 완전 스며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안주영은 체벌로 고발당한 중학교 교사의 일을 해결했었죠. 배문정 변호사와 그 남편을 만난 식사 자리에서 중학교 교사의 일이 잘 해결되었다며 스스로 다행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배문정이 깜짝 놀랐죠. 뭐가 다행이냐고 말이죠. 의뢰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안주영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네요. 그렇지만 그런 사고방식이나 어휘는 안주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죠. 안주영은 이제까지 사건의 마음을 이입한 적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자신과 결혼까지 할 뻔했던 과거의 연인 박수정의 사건도 아주 냉정한 입장을 가지고 원칙대로 해결했는데요. 의뢰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라는 그 말을 밖으로 내보내긴 했지만 안주영 역시 스스로 의아했죠. 그리고는 결국 강희지가 얼마 전 자신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라는 걸 떠올리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이 묘사되는 건 안주영의 마음이 강희지에게 아주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아마도 협업을 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곧 다가올 강희지의 부모님 제사 때문에 강희지가 7살이었던 때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겠네요. 하상기의 가정사와 강희지의 가정사가 어소 변호사 5인방에게 공개가 되면서 다음엔 안주영 변호사의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서초동 드라마는 슬기로운 변호사 생활이라 지칭해도 좋을 만큼 사건들과 소소한 이야기들이 잘 이어져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네요. 또 하나의 새로운 힐링 드라마가 탄생할 것 같은데요. 우선 안주영과 강희지의 달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따라온 여름의 한복판에서 시원한 겨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